연봉이 10억. 그리고 결정적인 거 골드 미스예요. 아유 대단해. 뭐 돈 버시느라고 남자 만날 시간이 없으셨던 거예요. 네, 얼마 전에 결혼하셨더라고요. 상당히 서운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매우 서운해요. 예. 아무튼 저 친하게 지내요. 네. 자, 그나저나 우리 저 유수연 선생님께서는 독설 강의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면 아주 뭐 귀염성도 있으시고 전혀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독설이 나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면 그게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 혼자 공부를 할 때까지 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다음에 그 모티베이션, 동기를 안고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좀 강하게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20대에 꼭 들어야 할 맞춤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공부의 노력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요즘은 토익을 해야 된대. 그래서 토익 공부를 막 하고 있어. 그랬더니 요새는 이거 안 된대. 공무원이 되세래. 어떻게? 2달 있다 공무원 학원을 끊어요. 공무원 학원을 공부하고 있다면 아니래. 그래도 누가 뭐래도 공사래. 그럼 2달 있다 또 공사를 끊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노력의 주기가 너무 짧으세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노력을 내키는 대로 하세요. 짧게, 간헐적으로. 2달을 못 넘겨요. 한 반에 저희 반이 200명 정도 들어와요. 하루에 8타임 정도 강의를 하고 이러는데 누가 누군지도 사실 몰라요, 강의실에. 근데 요 오른쪽 맨 끝에 어떤 남학생이 수업을 듣는데 녹음기를 책상 위에 딱 얹어놓고 팔짱을 딱 끼고 그리고 강의를 째려보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200명이 누가 누군지 몰라도 그 친구는 너무 눈에 띄는 거지 이제. 근데 약간 무섭게 생겼어요, 특히 또. 근데 1교시가 끝나고 수업이 끝났어. 안 나가. 계속 그 자리에 또 앉아있어. 조교들이 나가라고 해도 끄적도 안 해요. 안 나가요. 2교시를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필기를 해요. 그리고 또 녹음을 해요, 강의를. 하루는 그 친구가 팔을 딱 잡고 자기랑 얘기를 좀 하세요. 원래 학생분들 중에 저랑 얘기하자는 사람은 여태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내 몸에 손을 댄 사람도 아마 유일할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들어줬어요. 왜? 무서워서. 사투리가 너무 심하고 생긴 것도 너무 남자답게 생겼어. 좋게 얘기해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부산에서 처음 올라왔대요, 서울을. 사연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에 뜻이 없었어요. 졸업하고 다 한 2년 동안은 뜻이 없었어요. 2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빈둥빈둥 하면서 지났어요. 할머니 칠순잔치인가 그랬대요. 외아들이에요. 근데 칠순잔치라서 다 가족 사진을 찍는데 자기 아들을 아무도 안 찍어요. 너무 서러우신 거예요. 어머님이 술을 드시면서 우리 아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느냐. 그러면 서럽게 우셨어요. 이 친구가 이제 욱한 거지. 부산 사나이.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를 한 걸 해야겠다. 난 이 친구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친구 말버릇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무식해서 일단 처음부터 다 봐야 되겠고 다 외워야 되겠고 다 들어야 되겠고 그런데 그 친구 공부하는 스타일이 자 수능을 봐야 돼요. 어떻게?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문제집이나 이런 걸 딱 사다 놓고 처음까지 정독을 하고 책을 통째로 외우고 아예 그냥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 거죠. 이해라기보다는 아예 책을 그대로 그냥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이제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나 내신이 몇 등급 만점이에요? 마지막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내신이? 19등급. 이 친구가 15등급이었어요. 워낙 점수가 좋았기 때문에 동의대를 토목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스스로한테도 감동을 받은 거야. 나도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 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과목을 A프를 받고 조기 졸업을 하면서 수석 졸업을 했어요. 왜 근데 올라왔느냐? 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토익 점수가 안 나오더래요. 영어를 몇 번을 띄고 저를 몇 번을 봤는데도 영어 점수가 안 나와요. 인터넷에 보니까 서울에 가면 누구 강의를 들으면 점수가 올라요. 이런 걸 보고 서울로 그냥 무조건 상경을 한 거예요. 왜? 자기는 6개월이 남았으니까 조기 졸업을 해서. 제일 유명하다는 학원에 고시원을 옆에 잡고 자, 첫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게 제 강의였어요. 그 첫날이에요. 이 모든 얘기가. 그러면서 저한테 잘 부탁한다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부터 첫 새벽 강의에 와서 앉아요. 다른 친구들은 강의 들을 때 어떠냐. 자기가 아는 얘기가 너무 삐딱해요. 안다 이거지. 그리고 자기 혼자 스스로 막 판단을 하면서 들어요. 노력도 자기가 판단해서 이 정도가 적당하다는 선에 노력을 해요. 이 친구는 안 그래요. 1교시에 무조건 구경을 해요. 왜? 자기는 일단 들어야 되겠대요.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녹음을 해요. 2교시가 되면 그때부터 필기를 해요. 또 녹음을 해요. 그러고 나면 고시원으로 사라져요. 그 1시간짜리 강의를 2번을 또 들어요. 왜? 노트 필기를 하는데 틀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미친 짓이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 미친 노력이 여러분들한테 없으세요. 그 친구가
그렇게 3시간 노트 필기를 하고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스터디를 가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다시 나타나요. 그럼 나는 그때부터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요 끝에 앉아요. 앉아서 녹음기를 또 꺼내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불만인 표정으로 계속 날 쳐다보거나 아니면 대사를 같이 쳐요. 왜? 외웠지? 5번째 들으니까. 왜 불만이 많은 표정을 졌냐? 강의가 끝나면 그 친구가 꼭 나를 딱 막아서요. 그래서 아침에 설명한 것과 저녁에 설명한 게 다른 거를 찾아서 구석구석 밤 10시가 넘었는데 집에 못 가게 2달하고 보름이 지났어요.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900이 훨씬 넘는 점수를 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연구실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대요. 왜? 3개월이 남았대요. 네 3개월 남은 거 하고 우리 연구실 아르바이트 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다음날부터 연구실 진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남은 컴퓨터에 앉아서 혼자 막 답글을 달고 앉아있는 거야. 어떻게 월급 줘야지. 그래가지고 3개월을 연구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실 활동을 마치고 취업증명서를 떼어달래요. 3개월 동안 일을 했다고. 떼어줬어요, 취업증명서. 예? 왜? 취업할 때 다 써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러더니 내려갔어요, 졸업식이라고. 그래, 드디어 내려갔구나. 근데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왜? 대한민국 사나이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된대요. 자긴 토익 책을 쓰겠대요. 네가 영문학과냐? 만점이냐? 외국 갔다 온 적 있냐? 없대요. 하지만 자기는 자기의 눈높이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쓸 수 있대요. 그 뒤로 6개월 후에 진짜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이 2003년도 토익 베스트셀러 탑10에 들어가는 책이에요. 지금도 토익계에선 그 친구 이름을 다 알아요. 강사가 아닌데도. 그 친구 그래서 어딜 갔느냐? 공사에 갔어요. 공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누가 토익을 2달 만에 900이 넘느냐. 아니면 누가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해보세요. 제가 오늘 사실은 아군이 좀 필요해서 오늘 여기로 오기 위해서 부산에서 오늘 아침에 올라오셨어요. 정호성 씨. 일하시 인사 좀 해주세요. 부끄럽습니다. 예. 부산에서 올라온 공사의 정호성 과장입니다. 우리 20대들에게 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20대에는 가장 선택과 시도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 실패했을 때의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선택과 시도 자체를 갖다 잘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노력했다면 누구도 그걸 갖다 질타할 자격도 없고 질타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 친구 보면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의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의사분들이 이제 환자가 오면 뭐라고 부르느냐. IQ 30이 왔어요. IQ 90이 왔어요. 이런 의사들 은어가 있대요. 근데 IQ 30이 왔다는 건 무슨 소리냐. 의사가 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무 질문도 없으시고 의사가 굶으라면 밀어날 정도로 굶고 의사가 물만 먹으라면 정말 물만 먹고. 근데 IQ 90인 분이 왔다고. 무슨 소리냐. 굉장히 뭔가 의지는 강해요. 뭔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자고 나면 똑같은 걸 물어보고 어제 뭘 물었는지 까먹고 오늘 또 물어보고. IQ 120인 분. 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요령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요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질문이나 뭔가를 많이 하시는데 다 자기 병과는 상관없는 것들. IQ 150인 분이 있으세요. 의사보다 더 똑똑해요. 자기 병을 자기가 치료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IQ 90이에요. 사실 우리 뭘 열심히 해도 자고 나면 또 같은 게 반복돼요. 그게 왜 그러느냐. 노력을 할 때는 노력의 목표를 보고 진득하니 마음을 비우고 채워가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자꾸 끼어들어서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하고 IQ 30인 사람이 제일 빨리 나는데요. 가장 문제는 120이죠.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 자기 병에 좋다는 약을 자기가 혼자 다 알아서 먹고 합병증 와서 나오는. 예? 근데 IQ 30이신 분들은 가장 병도 빨리 나요. 수업 시간의 효과도 제일 빨라요. 실제로. 정호성 씨 지금은 이제 대기업 공사 과장님이시고 그렇지만 정말 IQ 30이 뭔지를 정말 눈으로 보여줬어요. 제가 경찰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 되셨는데 앉아 계시는데 뭐가 있냐 위에. 핸드폰 3개와 무전기 2개를 올려놓고 앉아 계세요. 그분이 종로경찰서에서 2번째로 지위가 높으신 분이었어요. 한 번만 더 시험을 보면 이제 서장님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왜 토익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장님이 되는 그 진급시험 때 해외 파견이 있대요. 이분 꿈이 해외로 나가서 2년 동안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경찰서에서 2번째로 높으신 분인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한 번을 안 빠지세요. 안타까운 건 이분이 꼭 한 달에 15점씩 오르세요. 근데 이분이 몇 점이냐? 토익이 400점대였어요.
이분의 목표 점수는 700이에요.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한 번을 안 빠지셨어요. 700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커트라인이 올랐어요. 730이 됐어요. 난 이분이 포기하실 줄 알았어요. 6개월 또 다니셨어요. 기어코 730을 만들어서 가셨어요. 네, 1년 반, 2년 걸려서 700 나오는 거 나 같으면 안 하고 만다. 여러분들 남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뭐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남보다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보다 오래 못한 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끝까지 가면 그 끝점에 내가 서 있게 돼 있어요. 버티기만 하면. 밀려서라도 가요. 중간에 내려오니까 문제지 자꾸 본인이. 저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지금도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하는 행동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드라마 보거나 친구 만나는 시간들 때문에 잘 조절을 못하고 방해받을 때가 있어요. 혹시 강사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 전 평범함에 그치웠어요. 20대 때 제 평균 몸무게가 72kg였어요. 뚱뚱하고 공부 못하고 68명 이런데 50등 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세요. 괜찮아. 안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예민해지세요. 끝까지 초라함을 느끼세요. 도끼를 최대한 끄집어내세요. 나 같은 경우는 도끼였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선민사상이 있어요. 난 특별해. 그게 증명되지 않을 뿐이야. 네? 누구나 그래요. 다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태어나서 평범하다고 생각하면서 죽어요. 나는 평범하다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인정을. 내가. 본인이 그래요. 드라마를 봤어요. 그럼 밤새도록 괴로워하세요. 스스로 비하하세요. 그렇지만 말 밖으로 내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 도끼는 안으로 쌓이는 거야. 말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말로 자꾸 흐지부지 날리지 마세요. 계속 되씹으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각도를 틀으세요. 나는 그랬어요. 내가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 그 중고등학교 때. 못해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모습대로 이렇게 있다가 죽을 거냐는 거죠.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스스로 도끼를 끌어내고 스스로 계속 다금질을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간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연수를 가게 됐는데 맨 처음에 연수를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4학년 1학기 때 사람들이 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여러분들은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마치 꿈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꿈을 너무 강요해요. 꿈이 난 없는데 꿈이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내가 꿈이 외환 딜러라든지 뭐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비웃는 거야. 그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건데 정보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남들 많이 가는데 좀 돈 저렴한 데로 가야겠다. 3개월 정도의 등록금을 갖고 연수를 가게 됐는데 가니까 미국인이 없어.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우리 반에 미국인이 없어. 한국인이 5명, 중국인이 4명, 뭐 일본인이 3명. 여기서 내가 무슨 영어를 배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다녀보려고 그랬어요. 3개월 돈을 냈으니까. 다녀보려고 막 그랬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게 마돈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돈나 사건이 뭐냐면 저희 랭귀지 스쿨 선생님이 생일이었는데 생일 파티를 한대요. 근데 마돈나라는 팝에서 한대. 그래서 나는 그런 팝이 없는데 내가 혹시 모르는 건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외국인 우리 선생님이 맥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일본인 친구가 전해줬어요. 마그노 나루도라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발음이 다 빠졌어요. 사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마돈나 이렇게 들어왔죠. 그게 한 바퀴를 돌면 한 바퀴를 다시 도니까 마돈나가 된 거야. 중국 분들은 사성을 쓰시죠? Are you going there? 한국 분들은 스타카토로 발음해요. 우리나라 분들이 장모음이 잘 안 되세요. 근데 일본 분들은 그그그그 거리시죠. 이 와중에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연수를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했어요. 아,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학적과를 찾아갔어요. 나는 이거 못 다니겠다. 3달을 냈으니까 환불을 해달라. 세계 어느 나라나 환불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안 해주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소위 말하는 진상을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적부에서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난 무조건 환불해야겠다. 난 한국 돌아갈 비행기 값이 없다. 여기 비자도 나는 3개월밖에 안 된다. 그랬더니 학적부 사람이 좀 불쌍했나 봐, 내가. 그래가지고 방법을 알려줬어요. 환불해주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방법이 뭐였느냐. 제가 있었던 학교 그리피스 유니버시티라고 자기네 학교가 재단이 크더라고. 전문대도 있고 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랭귀지 스쿨도 있고 이랬던 거야. 그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네가 IELTS 점수 갖고 오면 트랜스퍼를 해주겠다. 돈을 이렇게 그쪽으로 돌려주겠다. 그래서 얼마까지 홀드를 시킬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비자 기간을 감안해서 2달을 홀드를 시켜줄 수 있대요. 해달라고.
하여튼 해서 준비를 해서 제가 2달 만에 점수를 가져갔어요. IELTS 점수가 5.5 정도면 전문대를 가고 6점에서 6.5 정도면 대학을 가고 7점에서 7.5 정도면 대학원을 가요. 근데 제가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7.5가 나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네가 왜 이 점수가 나왔느냐. 너는 수업을 들을 수 없다. 다 그런 거예요. 물론 들을 실력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시험은 어떻게 그렇게 잘 보게 됐느냐. 그때 그 기억이 나의 스타 강사를 만들었어. 그때 그 기억이. 그때는 살려고 했던 건데.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도서관에 가서 역대 IELTS 책을 다 빌렸어요. 소위 말하는 기출문제죠. 시험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뭐가 있냐. 스피킹이 있어요. 스피킹.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나 주제나 이렇게 통해 있는 종이를 뽑으면 상황이 뭐예요.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병원에 가야 돼. 상황극 같은 거예요. IELTS가 스피킹 시험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예쁜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 다음에 예쁜 부츠를 신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카페테리아를 가요. 이렇게. 그러면 호주 남학생들이 동양 여자애 23살 걔는 동양 애들이 다 이쁜 줄 알아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와서 물어봐요. 너는 뭐 어디서 왔니? 막 그러면 이제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 내가 시험이 있는데 자 이혼에 대한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한다. 이제 내가 그 전날 어떻게 하냐면 하고 싶은 말 단어를 리스트를 쭉 뽑아요. 이혼이면 이혼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걔네가 참 순진한 대학생들이잖아요. 17살, 18살 얼마나 성의껏 날 가르쳐 주겠어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찬찬히 들어줘요. 내 얘기를. 영영사전을 펴가면서 이때는 베리를 쓰는 게 아니야. 이때는 뭘 쓰는 게 아니야. 이래가면서 이제 한 2시간 동안 한 주제로 얘기를 해요. 2달 동안 매일매일 나가서 하루 4시간 동안 같은 주제로 계속 떠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지만 영어가 우리가 영어를 몰라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랑 할 말이 없어서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갖고 준비된 상태에서 얘기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전문대를 가게 됐어요. 왜? 자, 여기서 한 가지. 연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 연수는 절대 비추예요. 절대 연수는 가지 마세요. 가실 거면 전문대를 알아보세요. 전문대 학비가 1년에 보통 어느 정도 되느냐?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랭귀지 스쿨 학비가 1년에 1,500만 원 정도 돼요. 랭귀지가 더 비싸요. 자, 전문대에 가면 아시아인들이 별로 없어요. 예, 비록 17살이라도 호주예요. 다 내가 있었던 곳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시면 똑같은 돈을 갖고 누구는 랭귀지 스쿨 서티피케이트를 갖고 오는데 자, 나는 무슨 비즈니스 스쿨 마케팅 수료 뭐 이런 거를 이제 주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갖고 오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랭귀지 스쿨이냐 비즈니스 스쿨이냐 이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현지인들하고 실생활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이 훨씬 더 만들어져요. 근데 일단 전문대를 갔어. 근데 어때? 들을 실력이 안 돼. 수업 시간에 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수업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들어. 난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갔는데 내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주변을 싹 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이렇게 조용한 한마디로 이제 친구가 별로 없는 그런 호주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애가. 그래서 걔한테 일주일 동안 밥을 열심히 사줬어요. 열심히 사주면서 친해졌어. 그래서 걔가 항상 내 옆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엄마가 애기 말을 알아듣죠? 친하면 다 알아들어요. 일주일 동안 훈련 끝에 그 친구가 내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항상 내 옆에 앉아 있었어. 항상 내 옆에. 내가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얘한테 얘기를 해. 영어로. 그러면 얘는 그것도 영어로 얘기를 해. 영어로 통역을 한 거지. 자,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이제 해줘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그 친구가 옆에 항상 도와줬어요. 그리고 전문대의 목적은 학점이 아니죠. 내가 이 현지인들과 24시간 영어로 떠든다는 거, 살아있는 영어를 배운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영어가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제 주변에서는 편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대기업들 임원진 분들을 보면 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대학의 간판을 더 중요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편입을 하는데 편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못해서 여기로 온 거야. 그러세요? 내가 봤을 땐 다 그 학교 다닐만 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더 공부하셔서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시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경쟁력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내가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게 잘났다며 고작 강사냐고. 그래요. 고작 강사예요. 우리나라는 인력이 재산인 나라고 인력이 재산이다 보니까 교육열이 강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교육 시장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장에서 강의로 1등을 하면서 DJ를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에세이를 냈는데 그 에세이가 30만 권이 팔리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사이버 외대 교수를 하면서 CEO죠. 그래요. 그 고작 강사가 10년이 바뀌었죠. 강사란 직업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어요. 나는 그 한복판에 내가 있다고 자부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1직업군이 강사예요. 강사들의 대부분이 왜 스타 강사가 안 되느냐. 스타 강사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고작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이냐. 왜? 대부분 잘나신 분들이 강사하기 때문에 그냥 잠깐 아르바이트 삼아 하는 거야. 취업할 때까지만 할 거야. 열의 여덟은 이러고 강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 강사가 못 되시는 거지. 강사란 직업이 뭐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본인의 학교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학교에서 수석을 못했고 본인의 학교에서 공모전에 입상을 못했고 본인의 학교에서 인턴을 못 갔다 온 본인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해외 인턴을 이제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가야 돼? 너무 막막하죠? 인턴을 가는 게 너무 막막해? 자,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제 친구가 경북대를 나왔어요.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좀 안 했어요. 영어도 별로 못하고 성격만 좋아요. 예.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웃어, 항상. 내가 듣기로는 대학교 내내 노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모든 과 후배들이 자기 과 선배인 줄 알았대요. 노는데 안 빠져가지고. 자, 이런 친구가 4학년 1학기 됐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이제 취업을 뭘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똘똘한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이 후배가 막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뭔 서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외 인턴을 지원한대요. 그래가지고 내 것도 하나 쓰라고. 그 지원서를 그 후배가 같이 쓰게 됐어요. 근데 떡 하고 합격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해외 인턴은 근데 전화 인터뷰를 해요. 또 막막해진 거야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후배가 일주일 동안 특훈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상 가능한 질문을 모두 다 써. 그 다음에 거기다 예상 가능한 답변을 후배가 다 일일이 써줬어요. 발음 어려운 거 한국말로 써줘가면서 다 이렇게 해줬어. 그리고 나서 당일날 결정의 날 왔어. 전화가 왔어요. 자, 어떻게 찾아가면서 대답을 했어요. 안 한 게 나왔어. 어떻게? I haven't thought about it.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 나중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영어로 얘기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잘 안 들립니다까지 추가해서. 자, 그래서 그 집 갔어. 갔는데 이번에 호텔이 당황을 했어. 왜? 인턴이 쫙 왔는데 한 명이 영어가 안 돼. 호텔이 베이커리라든지 프런트데스크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친구를 놔야 되는데 지상에 있어야 되는데 자, 영어가 안 되니까 지하로 내려가게 됐어요. 거기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어쨌든 외국인들 있을 거 아니야. 그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하고 또 친해졌어요. 왜? 좋은 건 성격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서 또 한 2달을 지냈는데 영어가 갑자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성공적으로 인턴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 전화가 왔어요. 하루는 자기가 은행에 들어가겠대. 내가 네 학점을 아는데 그리고 토익 점수도 없고 그런데 네가 뭔 수로 들어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2주가 남았대요. 면접까지. 뭐 면접? 그랬더니 일단 서류를 들이밀었는데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적극적이야. 그냥 앉아서 인터넷을 뒤지지 않아요. 은행에 들어간 선배들을 다 만나고 그다음에 내가 경영학과니까 나를 찾아와서 면접을 전략적으로 하는 족보 면접을 갖고 와서 다 일일이 자기한테 맞춤으로 바꾸고 심지어 얼마나 적극적이냐 면접 가서 너는 왜 토익 점수가 750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950이 필요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 친구는 영어로 일을 하다 온 친구예요. 미국 한복판에서. 누가 토익 점수를 갖고 오라고 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손에 꼽히는 스펙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지금 이제 과장님이 되셨는데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고민과 노력은 머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노력은 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든 고민의 답과 노력의 답을 인터넷이나 남의 누구인가의 얘기를 들어서 듣고 싶어 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옆에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친구가 오늘 왔어요. 제 친구 윤상태 씨 소개합니다. 어디? 네, 안녕하십니까, 윤상태입니다. 그냥 사투리 쓰세요. 우리 20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제가 이제 취업할 때를 돌이켜 보면 진짜 취업이 저희 때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취업이 어렵다고 취업 준비만 하는 친구들보다는 차라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이 70%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 운은 한두 번은 꼭 오는데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실력도 한 30%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30% 실력만 갖춘다면 그 나머지는 긍정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운이 70%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운은 어디 있을까요? 그 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들 방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막연히 취업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객관성이 있고 너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정보 말고 여러분들은 계속 지식인에 물어보죠. 뭘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러면 취업에 떨어진 사람이 대답해 주죠. 이거 한대요 남들은. 예? 정보라는 것도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려서 받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굳이 해드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요새 하향 지원을 많이 하신다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선호가 어떤지. 자, 나는 빨리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향 지원을 할 거다.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나는 좀 늦게 가더라도 상향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매일매일 20대를 보는 입장에서 상향 지원을 하란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들 그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일수록 다양성을 확보해야 돼요. 어느 지역에 쏠려서 인원을 뽑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위치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서울의 중위권의 경영학과를 다니는 남학생보다 부산의 영문학과를 다니는 여학생이 오히려 확률이 높아요. 왜? 1000명을 만약에 뽑아. 그럼 1000명을 다 리더십 있고 다 서울에 있는 잘 나가는 대학생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리더십층이라고 하는 20% 정도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데려오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유명 대학들이나 이런 데서 스카우트 해놓은 경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20% 정도는 국내 엘리트층. 하지만 나머지 60%는 우리가 기본적인 발판이 되는 팔로워들이기도 하고 서포티브한 층. 그 조직을 뒤에서 받쳐줄 층을 뽑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전원이 다 리더십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산으로 가죠. 포지셔닝을 잘 잡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조건 대기업에 가서 리더십을 외치면서 똑똑하다를 외치면 오히려 밀릴 수가 있죠. 자신의 특성을 잘 살리셔서 예를 들면 비전공자야 사회복지학과가 왜 은행에 들어와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은행에서 아무리 전문 마케터들이 좋은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도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죠?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가장 많이 배우는 과가 무슨 학과죠? 사회 관련 학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얘기하실 수 있고 자기만의 그런 칼라를 만들어서 그 60%층에 들어가시는 게 하향 지원보다는 내가 이 기업의 어느 포지셔닝에 어떻게 들어가야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접근하시면 오히려 대기업이 승부수를 띄우실 수 있는 그 활로가 나오는. 영어 기초 몰라서 비법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비법이나 아니면 정보를 찾아서 많이 헤매시는데 뭐든지 하나 닥친 대로 잡으세요. 그게 무슨 문법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를 끝을 보세요. 그럼 거기서 나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문법책을 보실 때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완벽한 스타일의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명사 챕터 1 명사를 일주일 동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명사 끝났는데 일주일이 걸렸어? 동사로 넘어갔어? 명사 까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앞에서만 머물러요. 너무 완벽하게 하시면 안 돼요. 언어라는 건 유기체적인 거기 때문에 큰 그림을 한번 그리시고요. 흐름을 크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책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걸쳐서 전체적으로 한번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분야별로 보시면서 연결하면서 보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해력을 갖고 보셔야지 계속 가산명사 외우는데 이틀씩 걸리고 이러시면 영어라는 게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리스닝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미드 보면서 많이 공부하시죠? 여러분들 가끔 이제 영화를 고를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화 영화가 좀 쉽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만화 영화 갖고 미드 공부하시면 어떻게 되냐? 걔네들은 베이비톡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 It's delicious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걔들 나와서 뭐라 그래? It's yummy 그러죠. 그 나이에 어디 가서 It's yummy 그러실 건데요 도대체. 그러면 만화 영화는 안 돼. 만화 영화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끔 역사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쟁 영화 역사물. 전쟁 영화의 반은 총소리고 역사물의 절반은 스코티시 아이리시라고 해서 왜 역사 시대를 반영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는 영화를 하나.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셔야 되는 영어는 일단 일상생활회화이기 때문에 여기 미드를 고르실 때 20대나 30대의 주인공들이 나오면서 가족, 일상생활,
친구, 어떤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영화들이 좋아요. 그 프렌즈라는 미드 아시죠? 자, 그게 영어 공부의 바이블이라고 불려요. 왜 그러느냐? 나오는 장면이 둘밖에 없어요. 집하고 카페. 6명의 언어를 잘 보시면 챈들러하고 로스가 어드밴스드 영어를 많이 구사를 해요. 반면에 모니카하고 레이첼이 이제 중간 정도 영어를 구사하고 피비하고 조이가 약간 하층 영어를.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요. 일상생활에서 녹여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미드는 프렌즈예요. 근데 미드보다 더 나은 건 사실 영화예요. 영화 중에는 제가 많이 추천해드리는 영화는 남자 주인공이 영국인이고 여자 주인공이 미국인이.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노팅힐. 근데 미드를 맨 처음에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막 올려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이 더 빨라요. 귀보다 눈이 더 빠르기 때문에 본인이 들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막을 깔고 보시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새로운 영화를 자막 없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자막 깔고 보면 다른 영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맨 처음에 한두 번은 자막을 깔고 보시고 스토리를 이해하신 다음에 자막을 다 지우세요. 이거를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정도는 봐주셔야 돼요. 2달 정도를 잡으세요. 영화 한 편을. 지겹죠. 예, 이게 될 거면 연수 안 갔다 오셔도 돼요. 돈이 굳는 거예요. 연수 갔다 온 방법보다 더 확실해요. 왜? 내가 연수 가서 이거 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CNN을 봐, 뉴스를 봐. 나도 그럼 뉴스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뉴스를 열심히 봤어요. 다 봤는데 불이 났어요. 아시아인들이 뛰어다녀요. South Korea 500 died. 다 들었어요. 자, 뭐만 늘어? 개쓰기 능력만 느는 거지. 뉴스라는 건 1분 30초에서 2분마다 주제가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힘들어요. 절대 CNN하고 AFN 같은 거 어려운 거 먼저 듣지 마세요. 모르는 단어는 절대 안 들으실 거예요. 절대 그거는 진짜 우리 약속합시다. 우리가 스피킹이 안 되는 이유는 배운 게 감정이 이입이 돼야 되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배우는 영어는 그 감정까지 이입이 돼요. 다른 거 하실 때도 화면을 내려놓으시고 소리는 계속 그걸 들리게 하세요. 3주 정도가 지나면 웬만한 발음이나 웬만한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시나리오를 다운을 받으세요. 받아서 조연일, 걔만 나올 때만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치시는 거야, 대사를. 그러다가 이제 실력이 늘기 시작하면 주인공 같이 치는 거지. MP3 녹음하시면서 발음이 어디가 다른지 보시면서 한 사람의 일생을 다뤄요. 2시간 영화면. 2시간짜리 영화에 나오는 표현을 모두 다 익히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로 밥 벌어먹고 살 수도 있어요. 너무 욕심을 내지 마세요. 좀 진득하니. 노력이란 건 많이 한다고 남보다 손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봤을 때 저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는 인간이 많은 나라에 살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로 승부내기가 너무 힘든 나라예요. 우리나라 이번에 대졸 신입사원 68만 명인데 그런데 취업 가능 인구가 대기업, 천대 대기업 3만 명이에요. 그럼 68만 명 대학생이 공부 좀 했다는 대학생들이 그중에 3만 명만 살아나가는 거예요. 공부로 두각을 나타내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더럽게 힘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라는 걸 남들만큼만 하시면 그럼 바로 낙오가 될 수도 있는 나라. 토익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아주 잠깐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기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모르는 단어 없죠? 그쵸? 토익이라는 시험이 그래요. 모르는 단어 없는데 답만 안 나와요. 이게 토익 시험의 함정이에요. 토익 시험에서 등장하는 어휘는 한 1200개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봤을 때 어때? 볼 땐 다 같이 기분이 좋아요. 점수가 나올 때 기분이 나빠요. 자, 왜냐하면 시험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 시험이 아니에요. 1200개 단어야 언뜻 보면 다 알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왜 토익을 못하느냐? 수능을 여러분들은 주로 보신 분들이세요.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서 전공 서적을 영어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독해에 맞춰져 있어요. 왜? 지식을 습득해야 되니까. 근데 토익은 반대가 되는 시험이에요. 사실은 토익은 팝5에서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자, 스피킹하고 라이팅의 능력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 사연 찾았어. 내가 필요한 단어를 찾았어. 그걸 늘어놓으면 센텐스가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킹이나 라이팅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늘어놓는 방법을 가장 많이 물어보는 시험이 토익이라는 시험이에요. 이 동양 언어권은 언어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그 뜻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영어권은 언어가 커뮤니케이션의 틀이라고 보기 때문에 쓰임의 정확성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수능에서 토익으로 넘어오실 때 첫 번째가 스타일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토익이라는 시험은 배열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도 그냥 뜻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자, look 자동사예요. 가장 기본 뜻이에요. 제가 세상에 제일 미운 애예요. 왜? 쟤는 자동사 가장 순수한 단어예요. 세상의 모든 부사와 만나요.
모든 전치사가 맞나요? 모든 뜻이 다 있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나 나머지 세 개는 주로 타동사로 쓰이죠. C 같은 경우는 보통 이해를 동반해서 쓰고요. 그다음 what는 집중. 그다음에 view는 판단. view A as B. 자, 타동사예요. 쟤도 목적어 나와야 돼요. 그럼 토익 강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걸 다 일일이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단어들의 쓰임을 봐드려요. 그 1200개를 언제 어떻게 누구와 이거를 많이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토익을 좀 단기간에 빨리 끝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영어가 엉망인 영어다. 누가 그래요? 찍기다. 누가 그래요? 찍기가 뭔데요? 내가 맨 처음에 그 라이팅을 공부할 때 내가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내가 한영사전을 찾잖아요. 보다를 찾으면 보다만 20개가 나와. 어떤 걸 쓰라는지 알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땐 이 토익이라는 시험이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잘 잡아주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강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답이 뭔 것 같아요? 아이디어스. B.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이신 거예요. 네. 자, 왜? 일단 제가 토익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 뭘 강조하냐?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예요. 학생 마인드에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공상이고 상상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자기가 봤을 때 반짝이면 그게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 같이 뭘로 가서 틀려요? 띵크로 가서 틀리죠. 그런데 기업에서 얘기하는 아이디어란 그게 증명이 되고 수익성이 나와야 아이디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벨롭이 답이에요. 이건 비즈니스 영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드린 거예요. 토익 어휘란 건 시험에 나오는 1200개가 뭔지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중요시 여기는 건 사용의 주의점이에요.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접근을 조금만 다른 각도로 해보시면 훨씬 공부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남들이 맨날 하는 내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그 공부를 계속하고 계시면 안 돼요. 평가자가 원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거에다 눈높이를 맞춰서 범위를 다시 조정해서 들어가셔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때요? 오늘은 가스불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요. 그쵸? 네, 중간에 가야겠어요. 자, 오늘 내가 친구랑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 일찍 나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냐? 다 인맥이야. 그래요? 여러분들 인맥 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인맥이라고 말할 사람들은 과연 여러분들을 다시 뒤집어서 인맥이라고 해줄까요? 인맥이란 건 양쪽이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인맥 아닌가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대기만 하면 한쪽은 민폐일 텐데요. 여러분은 그분을 인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민폐시라고요. 나는 인맥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존재감이라고 생각해요. 이 인맥이라는 건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감이 생기면 더 강해지는 거죠. 일단 본인을 먼저 세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달려드는 그 시간을 주변 사람들은 지켜봐줘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아요. 요즘 왕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를 돌아보면 파란만장했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 왕따였고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유명했고 또 왕따인 시기가 있었고 근데 왜 그랬느냐? 코드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 연예인들 얘기를 해요. 난 재미가 없어. 나는 굉장히 독선적이라서 내 얘기 말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얘기를 하는 걸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이제 개그 프로를 보고 와서 얘기를 해요. 안 웃겨. 안 웃긴 걸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래서 그런 게 한동안은 난 참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제가 석사과정 할 때 제 친구들 중에 핸드폰 있는 친구 아무도 없었어요. 한 줄이 10개의 방이었는데 복도 끝에 전화기가. 그 전화 항상 수학이 내려와져 있어요. 그 전화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집에 뭔 일 났어? 급한 일이야? 관리실 통해서 연락 오겠죠. 내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건 그 친구들은 세상을 왕따시키는 거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세상에 나가면 자기를 중심으로 다시 모일 거니까. 조금 더 자신 있게 사세요. 그 왕따가 되는 것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르기 때문에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굳이 맞춰서 평범해지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쟤네들이 하는 얘기가 마음에 안 들어. 쟤네들이 하는 얘기에 관심이 없어. 듣지 마세요. 내가 공부할 때 한 가지 철칙이 있었는데 고민이란 건 일주일 이상 해서 결론이 안 나는 건 고민하지 않는다가 내 철칙이었어요. 왜? 그 고민은 근본적으로 내 무능력에서 나온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갖고 다시 하지 않는 한 그 고민은 반복되는 거예요. 감정, 고민, 머리 이게 통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게 막 떠다니기 시작하면 노력도 힘들고 올인하시기도 힘들고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나 이 고민이나 이런 거를 관리를 좀 잘 하시고요. 그 시기를 넘으시면 자기의 그 역사가 그대로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고민이란 건 내가 능력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즐기지 마시고요. 예, 움직이는 그리고 좀 더 부딪히는 20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